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리오맘 라이브는 every Thursday morning 10:30입니다 시간 되시면 본방사수 해주세요. 댓글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어요. 여러 번을 가지는 않아요. 여러 번 5번을 가시는 분도 있군요. 정말 아우 진짜.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제가 좀 웃기라도 하고 제 마음이 좀 풀리네요. 이렇게 이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김지훈 소장님이 얼마 전에 그 같이 들어요 강의에 나오셔가지고 지혜로운 부부싸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부부관계에 대해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에는 그분이 크리스찬 연애 전문가였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분도 부부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잠깐만, 내가 부부 어떤 댓글 보고 지금 생각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남편의 화장실 타이밍에 대해 우리가 막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래요. 그게 좋은 거래요. 뭐가 안 좋은 거냐면 남편과 시댁 험담을 남편과 시댁한테 서운하거나 그런 거를 자식한테 하는 게 최악이래요. 여러분, 절대 자녀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건강한 거는 이렇게 그냥 친구 사이에 풀고 끝내는 게, 그 남자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게, 남자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와이프 얘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친구끼리. 그들은 자기 얘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시시껄렁.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든 거라든지 그럼 더 해보지. 그럼 더 해보지. 남자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자기 힘든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 뒷담화도 잘 안 해요. 근데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자기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나에게 쌓여왔던 울분들을 그냥 털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원래 수다로 푸는 거잖아요. 수다로. 그래가지고 저 26살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아야, 남자, 수다 하나만 포기할 수 없다면 너는 뭐야? 그런데 내가 수다는 나는 포기할 수 없겠다. 말을 안 하고 사는 거는 못 참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걔가 나도 술 남자 없이는 살겠는데 수다 없이는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3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야 좀 이따 전화통화하자. 그리고 또 전화통화하다가 야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수다 못하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남편 뒷담화, 시댁 뒷담화 자녀한테 하지 않기. 그거 진짜 우리 약속해요. 저도 가끔은 리오한테 리오야 이제 아빠 화장실 가서 이제 아빠 얼굴 못 보는 거야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일 최악이래요. 특히 큰딸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내 딸이니까, 얘는 내가 낳았으니까, 얘는 내 마음을 다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 험담하는 거 아이들 머릿속에 쌓여가지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은 여자에 있어서 딸은 남자에 있어서 미래에 만날 애인이나 배우자감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끼리 브런치 먹으면서 네 남편도 그러냐, 남자들 다 왜 그런다냐, 그러고 그냥 풀어야 되는 거지. 절대 자녀한테 험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또 영어하고도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는 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화장실 갈 때마다 속 터지는 게 약간 이제 마음의 병까지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리오 아빠가 술을 마시기를 하냐, 담배를 피기를 하냐, 게임을 하기를 하냐, 도박을 하기를 하냐, 낚시를 하기를 하냐. 리오 아빠 제대로 된 취미 하나 없는데 그 안에서 쉬는 거다. 너 그거 잔소리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듣고 보니 맞는 말이고, 그래도 이제 어디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게 화가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집 나갔다 생각하래. 근데 여러분하고 전 이렇게 얘기하고 푸는 거예요. 아, 우리 집 남편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러고 그냥 풀리는 거죠 뭐. 그냥 깔깔깔깔대고 뭐 나중에 이사 가면 이렇게 혼자 있을 공간도 하나 마련해주고 싶고 하기는 해요. 남자들이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작업실이 필요해요. 난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라방을 하고 내가 또 그립 방송도 하고 지금 인천 도서관 강의도 이제 점점점 온라인 강의가 많아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주고 작업실을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쇼부 봅시다.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거 미와일랜드님 그거는 어쩔 수가 없대요. 여자들은 이 멀티가 가능한데 남자는 죽었다 깨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던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연구소 최민준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아들한테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 학교 잘 갔다 왔니? 숙제하기 전에 손 씻고 게임하지 말고 손 씻고 숙제하고 나서 게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도 먹히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 말을 했으니까 걔가 그걸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들들은 네! 그러고 가가지고 막 바로 게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의 소통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들은 이게 아들 얼굴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가서 여러분을 얼굴을 아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할게요. 아들 나를 봐 해서 시선을 끌어놓고 아이 컨택을 해서 얘가 나를 보고 있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잘 들어, 손 씻고 숙제하고 나서 게임 해! 이렇게 뇌에다가 꽂아야지. 뇌에다가 내 말을 직접 꽂아야지. 그냥 여자들이 소통하듯이 아들아 엄마가 막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아들아 그렇게 손 안 씻고 그러지 말고 지금 병균이 득실득실 하니까 손 씻은 다음에 너 숙제할 거 다 한 다음에 게임 뭐 15분 하게 해주겠어.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야 내가 아까 왜 말했는데 안 들어. 그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꽂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선도 얘가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얘가 TV를 보고 있을 때 가서 엄마 말 들었지? 이거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는 남편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우아하게 아이 컨택하고 우아하게 내가 래퍼가 될 것처럼 아들 손 씻고 놀자 이렇게 꽂아주고 나서 평화가 오는 게 우아한 거지. 나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왜 손 안 씻었어? 이게 안 우아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래퍼가 되고 뒤에 올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그게 우아한 거죠 뭐. 아들도 없는데 최민주 교수님 수업 듣는데 여러분 제가 바로 연이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그래가지고 최민준 소장님
강의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리오 아기 때 우리 엄마가 리오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목소리를 절대 올리지 않고 너무너무 리오랑 텔레파시를 소통하면서 너무 우아하게 아기 리오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내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엄마 너무 고마워. 이렇게 아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특히 남자 아가는 더 힘든데 엄마가 너무 이렇게 우아하게 내 아들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제가 사실 리오 한 3살까지는 이 멘탈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선생님 리오맘은 멘탈이 약한 엄마입니다. 내가 그렇게 멘탈이 약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도피했어요. 연극을 하면서 이 쇼호스트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좀 나돌았어요. 거의 리오를 우리 엄마한테 이제 맡기다시피 한 거죠. 내가 같이 있으면 응애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막 정신병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아하게 잘 키워주셔서 엄마한테 엄마 정말 고마워. 내 아들을 이렇게 우아하게 큰 소리 내지 않고 다치지 않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희대의 명언을 남겼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 나도 외동딸인 너만 키우다가 리오를 키우니까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도 강연을 좀 보면서 프로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 오은영 박사? 그랬더니 아니. 아들연구소 최민준 소장? 그때 아니. 그 둘 말고 또 우리나라 육아 달인이 누가 있지? 누구?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강형욱. 어느 날 강형욱 씨가 걔를 다루는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 하는 대로 리오를 했더니 아주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느꼈지. 어린 아가는 강아지 다루듯이 하면 되는구나. 그랬더니 리오가 너무 말을 잘 듣더라고. 나는 놀이터에 가서 5분만 더 놀다 가자. 10분만 더 놀다 가자. 난 그러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말해. 리오야 간식 줄까? 그러면 리오가 따라와. 왜 그렇게 젊은 엄마들 뭐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 그러다가 집에 있다가 리오 힘들어? 우리 나갈까? 매일매일 밖으로 나오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산책시키기, 바로 안 통할 때 간식 주기. 그랬더니 너무 키우기가 편했다. 3세 이전에 남자 아가는 근데 그게 진짜로 그 당시에는 인간의 뇌가 많이 발달을 안 했을 때잖아요. 제가 또 그 뇌에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은 개껌이다. 매일 나가야 돼요. 애기는 진짜 매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틱 있잖아요. 틱. 아들들이 그 틱이 오는 이유도 최민준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자아이들이 틱이 오는 게 그게 야생마를 그 농장에다가 가둬두면요, 이렇게 야생마들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그게 틱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말들이. 그러니까는 남자애들은 나가서 막 내일이 없는 것처럼 뛰어놀아야 되고, 막 얘가 이렇게 놀다가 얘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다 얘가 기절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할 거 없이 놀 수 있을 때까지. 저거는 그래서 키즈 카페도 종일권만 끊어서 가요. 5시간씩 6시간씩 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게 쌓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애를 책상에 앉혀놓고 리딩을 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다행히 저희는 이제 옥상에 있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줄넘기랑 훌라후프랑 이제 아빠랑 싸움놀이랑 물총 싸움놀이랑 좀 하고 매일매일 뜀박질
뜀박질 시켜야 돼요. 아 진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오늘은 그냥 영어 얘기는 쬐끔만 하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수다 떨고 풀자고 제가 라방을 켰어요. 제가 라방을 이제 한 지가 작년 3월에 시작했잖아요. 그럼 지금 뭐야 1년 5개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하면 허전하고, 이게 안 한다고 제가 쉬는 게 아니라 해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요 병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무조건 데리고 나가서 많이 이 세상을 보게 해주고 만지게 해주고 다양한 강아지도 보고 사람도 보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을 지금은 안 보는 게 좋지만 이제 좀 자연이 있고 사람 없고 그런 데로 좀 돌아가면서 애들을 이렇게 놀게 해줘야죠. 그래서 심지어 신성욱 교수님은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쓰신 그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렇게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이제 책상에 앉기 시작한 그 인류를 신인류라고 한대요. 책상에 앉아있는 인류를. 그래서 애들이 많이 이제 화가 많죠. 화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저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학원을 보낼 수 없어요. 학교를 이렇게 띄엄띄엄 가요. 그러면 이제 진짜 믿을 건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목소리로, 엄마 몸으로 영어 놀이를 같이 해주고, 그렇게 접한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를 잘하게 되게끔 하자. 그게 만약에 우리가 약속이 되고 실천이 되면 아마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오 3살 전까지는 제가 멘탈이 너무 흔들려서 제가 귀가 예민하고 내가 몰랐어요. 내 아들의 울음소리를 그렇게 못 버티는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막 리오가 울면은 내가 막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내 뇌세포가 틱틱틱 이렇게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리오가 울음이 길거나 막 그런 애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온도 습도에 좀 민감한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다운이 되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니까는 리오 아빠가 하루는 멋있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너무 살면서 고생을 안 해봐서 잠을 못 자는 거를 못 버티는 것 같아. 오늘부턴 내가 리오랑 잘게. 그리고 리오 아빠가 리오랑 1년을 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남자 산후 우울증 그것도 답 없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잘 잤으니까 여보 어제 리오가 안 깨고 잘 잤네? 4번 깼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또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딱 올해 3월부터 코로나가 커지면서, 제가 1년 내내 공연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공연이 딱 끝났어요. 공연이 딱 끝나고 원래 이제 CJ에서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현대로 옮겨졌고, 그러고 이제 모바일 쇼핑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노는 시간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오를 2달을 안 보냈어요. 거의 3달 가까이 안 보냈다. 4, 5, 6.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래서 코로나 특집 라방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오랑 그렇게 아침에 리오랑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이었어요.